2023년 9월 유영철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2000년에 사형 선고를 받고 24년째 수감 중인 사형수죠. 근데 이 남자가 2022년 7월에 있었던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 심리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해서 사형제도는 문화국가의 수치라며 폐지 의견을 냈는데요. 국가가 자신의 생명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사형수가 됐을까요? 때는 1999년 1월 19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강원도로 여행도 많이들 가곤 하는데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차를 타고 가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 강원도에서 삼척은 정말 오지였죠. 강원도 삼척시 문의제 언덕길에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 그랜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전주에서부터 올라온 차였어요. 그랜저에는 28살의 신랑 김씨와 27살의 신부 장씨가 타고 있었죠. 이 부부는 7년 전 서로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동거를 시작했고 2딸을 낳았어요.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미루고 그냥 살다가 7년 만에 혼례를 올렸죠. 이날은 식을 마치고 이틀 뒤늦게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떠난 날이었어요. 삼척에는 아내의 외삼촌이 계셨고 신혼여행 겸 집안 어른께 인사를 드리려고 곱게 한복도 맞춰 입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삼척 시내에 들어선 아내 장씨는 외삼촌 댁에 전화를 걸어 곧 도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연락을 마지막으로 1시간 뒤 2사람은 산길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죠. 몸에는 총탄이 박혀 있었고 한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부부를 총으로 쏴 살해한 범인은 당시 36살의 정영구. 앞서 말씀드린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던 사형수였어요. 부부가 문의제 언덕길을 달리고 있던 같은 시각, 정영구와 그 옆에서 운전하고 있던 한 씨는 부부와 비슷한 지점을 지나고 있었죠. 3년 전 정영구가 운영하던 팔도강산이라는 술집에서 사장과 직원으로 만난 2사람은 형동생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왔어요. 하지만 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여행도 사업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꿩 사냥을 갔다가 사냥을 끝내고 동해로 가던 길이었죠. 2사람을 태운 엑센트도 문의제 능선의 비포장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정영구가 겨울 산바람을 쐬고 싶다고 해서 한 씨가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을 내렸죠. 그 순간 갑자기 부웅 하는 엔진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창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부부가 탄 그랜저였습니다. 느리게 올라가는 엑센트 뒤를 따라 올라가다가 참다 못해 앞지르기를 한 거죠. 그때 비포장도로 위에 깔려있던 흙먼지가 순간적으로 2사람이 탄 차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정영구는 순간 격분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죠. 그랜저를 탄 젊은 부부가 사업에 실패해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부부가 타고 있던 그랜저는 이번 신혼여행을 위해 렌트를 했던 거였고 김씨가 추월한 건 느리게 올라가는 것보다도 엑센트가 뿜어내는 흙먼지를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추월하면서 낸 먼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달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고 자신이 얼른 앞서 지나가면 서로 먼지 걱정은 없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때였어요. 엑센트가 어느새 부부 옆에 따라 붙더니 창문을 열고는 부부에게 욕을 내뱉고 삿대질을 하면서 부부를 추월합니다. 좋은 날 험한 꼴 보기 싫어서 피하려고 다시 추월했는데 엑센트는 다시 따라와서 추월했어요. 비포장도로에서 그랜저와 엑센트의 추월 경쟁은 약 5분간 이어졌죠.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정영구는 차 뒷좌석으로 몸을 틀더니 거기 놓여있던 엽총을 잡아들었어요. 이탈리아 베넬리사에서 만든 오연발 산탄총으로 멧돼지나 노루를 사냥할 때 사용되는 총이었습니다. 엑센트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랜저 옆에 붙었죠. 그리고 정영구가 조수석 바깥 창문으로 몸을 내밀더니 그랜저 운전석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신이 길어서 명중률이 높은 총이었던 데다가 워낙 근거리에서 쏜 탓에 정영구가 쏜 총탄은 김 씨의 머리에 그대로 관통합니다. 그랜저는 지그재그로 주행하더니 30여 미터를 더 가서야 멈췄죠. 정영구가 도착했을 때 차 내부는 이미 엉망진창이었어요. 총에 맞은 김 씨는 핸들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내 장 씨는 피범벅이 된 남편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었죠. 그렇게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장 씨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랜저 앞유리와 조수석 바닥에 두 발을 더 쏩니다. 옆에서 한 씨는 거들었어요. 돌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의식을 잃어가는 김 씨와 그 옆에 장 씨를 끌어내렸죠. 아내는 남편을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합니다.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두 차량 옆으로 차 한 대가 지나쳐갔죠. 인근 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리 책임자로 있던 A씨였어요. A씨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정영구는 A씨가 자신들을 봤을 거라 생각하고 A씨의 차를 향해 바로 네 발을 쐈어요. 그 중에 한 발이 A씨의 뒷머리를 스쳤습니다. A씨는 머리에 총을 맞았지만 필사적으로 차를 몰아 현장을 빠져나갔고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이 일로 A씨는 전치 2주의 두피 다발성 파편상을 입었습니다. 정영구 한씨는 아직 살아있는 장씨가 있었기 때문에 A씨를 쫓아가지는 못했죠. 그리고 정영구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김씨의 뒤통수에 한 번 더 총을 쏴서 확인사살했어요. 남편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장씨는 악에 받쳐서 정영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드는 장씨를 밀쳐서 넘어뜨렸고 다시 일어나려는 장씨 복부에 한 발, 그리고 턱을 겨냥해서 한 발을 더 쏩니다. 나중에 장씨의 몸에서는 20여 군데의 탄환 흔적이 발견됐어요. 두 딸의 엄마 아빠였던 부부. 무려 7년을 기다려온 신혼여행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정영구와 한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두 사람을 살해한 정영구는 부부를 다시 그랜저에 태워두고 가방과 옷을 뒤져서 지갑과 현금을 꺼냈어요. 강도짓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죠. 현금만 챙기고 나머지 물건은 인근 숲에 버리고 도주합니다. 목격자 A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범행 현장 일대에 검문소가 설치됐어요. 하지만 정영구와 한씨는 유유히 검문소를 벗어났죠. 정영구는 범행에 쓰인 엽총을 경찰서에 다시 맡겨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동해 일대를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경찰은 일당의 바람대로 수사 초기에 혼선을 겪었어요. 특히 현장의 처참함이 누가 봐도 원한관계나 치정에 의한 살인일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게 했죠. 단지 고급차를 타고 추월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초동수사가 혼선을 빚으면서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어요. KBS 사건 25시에서 공개 수배를 하기도 했지만 방송이 나가고도 몇 달이 지나도록 사건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 사이 정영구는 수원에서 생필품을 도매하는 선우종합무역을 세웠죠. 직원도 8명 정도를 고용해서 번지르르하게 사장 노릇을 하면서 새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사건 6개월 만인 1999년 7월 경기지방경찰청에 첩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삼척 신혼부부 살인사건의 범인이 수원과 안산 지역에 숨어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범행을 말하면서 심적 고통을 토로했던 겁니다. 이 첩보로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7월 6일 오전 1시 30분쯤 수원시 인계동의 호텔 앞에서 한 씨를 체포했고 5시간 뒤인 오전 6시쯤 호텔 안에서 자고 있던 정영구를 체포했어요. 체포된 두 사람은 범행을 모두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정영구는 김 씨가 길도 안 좋은데 추월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했고 이 말도 어이가 없는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자신이 잘 나갔을 때는 외제차를 몰고 다닌 적도 있었는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수원, 대전, 강원도를 전전하는 생활을 해야 돼서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면서 어이없게도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했지요. 1심 재판부는 정영구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그리고 절도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고 한 씨에게는 살인방조 및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사형 선고를 듣고 정영구는 자신한테는 자식들이 있다면서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판사에게 애원했다고 하죠. 부부에게도 딸이 있었어요. 딸들은 당시 겨우 7살, 2살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절실히 필요한 나이였는데 순간 감정 조절을 못해서 한 가정을 박살내놓고 자신한테 자식들이 있으니 살려달라니요. 2002년 7월 28일 대법원은 정영구와 한 씨의 형에 대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 부부 자녀들이 정영구와 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거기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정영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죠. 24년째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인 정영구는 종교활동을 하면서 일과를 보냈고 2023년 9월 유영철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공범이었던 한 씨는 2005년 만기 출소를 하고 현재 근황은 알려진 게 없죠.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총을 쏜 정영구는 강도강간 등으로 이미 전과 6범이었어요. 물론 한 씨도 전과 5범이었죠. 근데 이렇게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이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중범죄자는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요. 물론 다른 나라도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 허가 심사에서 불합격이 될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총기 소지와 관련된 그 어떠한 허가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긴 하죠. 정영구가 어떻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언론을 통해서 사형제 헌법소원 심리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를 알게 되고 내게도 가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전하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해놓고 갑자기 종교를 갖고 회개했다고 하면 용서가 되나요? 열등감과 피해망상에 찌들어 있는 한 남자가 추월해서 화가 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부를 살해하고 자신은 살아야겠다며 사형제 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반성하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신혼여행을 떠났던 김 씨와 장 씨. 정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두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